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 실화썰입니다. 그럼 지체 없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2년 전에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둘이서 겪은 일이에요. 하마터면 저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일을 겪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 현장엔 저는 없었지만 정말 오싹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선 친구들을 각각 A랑 B라고 칭하겠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사는 곳은 부산이고요. 저와 친구들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다 같이 낚시 마니아였어요. 저희는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토요일이 되면 거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하루 전날 친구들이랑 전화를 하면서 어디서 언제 낚시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그렇게 정해진 목적지는 저희가 평소에 자주 가던 한 갯바위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약속 당일이 되어서 제가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멀리까지 그 포인트로 가지 않고 좀 가까운 다른 갯바위 포인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전에도 친구들이랑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포인트였는데요. 딱히 고기가 많이 나오거나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갯바위가 굉장히 평평하게 포진되어 있고 물결도 잔잔하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감상에 젖어들기 참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게다가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빨간색 케미 불빛을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케미라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형광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낚싯대 끝에 달아놓으면은 물고기가 물었을 때 이렇게 불빛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두운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를 펼쳐놓으면 그 불빛이랑 달빛, 별빛밖에 안 보여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 낚시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날은 물때가 좋지 않아서 새벽이나 되어야 고기들이 입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찍이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낚싯대를 펴놓고 소주를 한 잔 두 잔 기울이고 있는데 의외로 입질도 많고 고기도 많이 나오더래요.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에 취하려고 하면 고기가 물고 마시려고 하면 고기가 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입질을 받았대요. 그렇게 고기를 계속 잡다 보니까 입질이 뜸해지는 새벽 1시쯤 되었을 때는 이미 망태 속에는 굵직굵직한 고기로 15마리 정도가 차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친구들이랑 같은 장소로 낚시를 가면 아무리 잘 잡아도 다 같이 잡은 걸 모아봐야 6마리도 못 잡히는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뜻밖의 수확을 올리니까 이 친구들이 기분이 굉장히 업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친구 둘은 회에다가 소주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친구 A는 회를 뜨기 위해서 도마랑 칼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친구 B는 고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물속에서 망태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대요. 망태라는 건 살림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잡은 물고기를 넣어놓고 물속에 던져놓으면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회를 칠 만한 좀 큼지막한 고기를 망태에서 봉투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친구 B가 그 망태를 바닷속으로 빠뜨렸어요. 다급했던 B가 망태에 달려있던 끈을 잡으려고 이제 손을 내밀어 봤는데 망태는 이미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대요. 그래서 B는 후레쉬로 바다 쪽을 비쳤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후레쉬 불빛만으로 그 바닷속이 보일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한참을 그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앞서서 물이 잔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얕은 곳도 최소 2m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수심이. 그래서 얘네 둘은 날이 밝았을 때나 저걸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한 마리는 건져놨으니까 그걸로 회를 떠서 술을 먹기로 합니다. 그래도 잡아놨던 고기가 사이즈가 꽤 되다 보니까 살이 여러 점 나왔겠죠. 그렇게 소주를 한 병 정도 비워가고 있는데 친구 B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망태 건져야 된다면서 우통을 까더래요. 이유인즉 물이 빠질 때 그 망태도 같이 물과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건지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4, 5m 되는 바다에서 잠수를 하는 것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위가 온통 캄캄한 그런 밤바다에서 게다가 물속까지 들어가서 잠수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이거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환경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 B는 술을 마시고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지 기어코 잠수해서 그 바다를 들어가서는 망태를 건져옵니다. 그렇게 건져올린 망태를 바위에다가 끈으로 단단하게 결박을 시켜놓고 이 친구들은 두어 마리 고기를 더 꺼내서 회와 소주를 마셨대요. 다음날 저한테 약 올리면서 자랑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시간은 지나서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불그스름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정신도 몽롱해지고 잠도 몰려올 때예요. 그렇게 친구 둘은 철수를 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걷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B는 의기양양하게 잡았던 고기들을 아이스박스로 옮기기 위해서 어제 묶어놨던 망태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바닷물 속에서 망태를 끌어올리는데 물속에서 흐릿흐릿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아른거리더랍니다.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미간을 찌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그렇게 한 몇 초 정도 지났을까요? 윤곽이 뚜렷해짐과 동시에 B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친구 A는 B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러버리고 그렇게 기절하니까 놀래가지고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바다 쪽을 쳐다보니까 웬 사람이 물속에서 너울너울 거리면서 A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지러지듯이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불이 나게 112로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서 친구들을 바라봤던 그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였던 거예요. 경찰들이 시신을 수습할 때 친구 A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 현장을 지켜봤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본 그 시신의 형태는 온 몸이 물에 불어가지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퉁퉁 부른 살과 찢겨진 옷들은 너덜너덜했고 물고기들이 살점을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여기저기 살들이 막 패여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공포스러운 건 지난 밤에 친구 B가 그 망태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분명히 친구 B는 그 시신 주변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그 어둠 속에서 친구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마주쳤을 수도 있고요. 위치상으로 볼 때 망태가 떨어졌던 곳이 시체의 배부위쯤 됐대요. 그런데 하나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고기가 활발하게 나오는 곳이 아닌데 유독 입질도 많고 마리수 조가를 거뒀다는 점이죠. 그리고 조만간 저희는 한 번 더 소름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저희는 그 고기들을 너무나도 맛있게 회를 떠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제 친구 AB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트라우마와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한동안 입에 회는 대지도 않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의 망태녀로 유명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낚시 가서 거기 오래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주분들한테 여쭤보면요, 이거랑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어요. 혼자서 바다 낚시 가신 분들이 너울성 파도 같은 거에 휩쓸리면은 어떻게 그분이 사라졌는지 죽었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뭐 아무쪼록 바다 같은 데 놀러 가실 때는 항상 안전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코비애TV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총경 친다.
다오야, 비 오는 거 오랜만이지?